안녕하세요. 레올로드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M님께서 문의하신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철관 하면은 뭐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떠오르시는 게 있나? 매수 이유를 대북주라서 매수를 하셨대요. 네. 뭐 이름에도 철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은 나관 뭐 도복관 같은 쪽을 뭐 그런 제품을 이제 뭐 만드는 그쪽인데, 그런 기업인데 뭐 수도용 강관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배관, 뭐 가스관 뭐 이런 쪽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러시아 가스관 생각할 수 있겠죠. 러시아 가스관 같은 경우 북한이랑 얘기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북한이랑 얘기가 되면은 직진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가 안 되면 돌아와야 됐잖아요.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근데 북한이랑 지금 이렇게 얘기가 잘 되면은 러시아 가스관이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동양철관, 그래요. 기존에 좀 많이 상승했을 겁니다. 이 종목. 제 기억에도 제가 아는 주식 잘하시는 분도 이 종목으로 올해 꽤 수익을 내셨거든요. 그쵸.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그러면은 올해 초에 뭐 700원대에 있던 종목이 뭐 한 800원대에 샀든 얼마에 샀든 1000원에 샀든 4000원 이상까지 갔죠. 네. 700원대에 있던 종목이 4000원 이상을 갔다. 뭐 800원으로 계산해도 800원으로 해서 4000원까지만 갔다 해도 쉽게 5배잖아요. 그쵸. 5배잖아요. 이 정도 많이 갔으니까 쉬는 건 당연하겠죠. 심지어 보면은, 자, 제가 최근에 이중바닥 얘기 많이 말씀드리죠. 그럼 그걸 거꾸로 하면 이중천장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이중천장 그렸네요. 그럼 고점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그럼 한번 매도를 하셨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현재 손실이니까 걱정되니까 들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하다가 지금 1550원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3200원에 매수하셨죠. 그렇죠? 3200원 20%. 다행히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진 않으셨는데 20%도 뭐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이 종목의 그 규모랑 뭐 보면은 이 종목이 시총이 한 지금 1400억 뭐 이 정도니까, 물론 매수하실 때 시총이 좀 됐겠죠. 지금보다 한 2배는 됐으니까 한 3천억 정도 됐겠죠. 네. 뭐 20%를 한 번에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었죠. 여기 많이 올라왔는데 3,200원이면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3,200원은 여기.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거예요. 3,200원에 아마 매수를 해서 조금 올라갔는데 못 팔았거나, 아니면은 그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좀 싸졌네, 4,174원이었던 게 3,200원 거의 1,000원 내려왔잖아 하고 매수를 하셨거나, 그러면은 거기 4,200원에서 밀렸으면은 뭐 한 25% 가까이 밀린 거잖아요. 24% 정도 되겠네. 그 정도 밀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책 없이 밀렸어요. 근데 손절을 이제 잘 못하시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잘 못하는데 어떻게, 주식을 잘 못하니까 뭐, 그래서 본전 오면 팔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본전을 아쉽게 못 왔죠. 그죠. 본전이 여기 고가가 3060원 정도니까 아슬아슬하게 못 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있다. 지금은 반토막 난 상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보면은 지금 요 구간대가 기존에도 보니까 요 구간대가 의미가 있네요. 조금 더 내려가면 뭐 한 1,400원을 최후 마지노선으로 놓고, 이 1,400원도 이탈하면은 안 돼요. 보시면은 요 구간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죠. 1,550원 부근. 요 구간대에서 기존에도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작년 때가 5월, 그리고 재작년에도 여름에 계속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2015년에도 뭐 가을 정도에 11월에 요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고,
그 전에 과거에서도 여기는 계속 이제 위쪽에 있을 때도 주가가 위쪽에 있을 때도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여기 1,400원. 요거는 마지노선. 그리고 웬만하면 한 1,500원 정도. 1,550원 정도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깔끔하네요. 1,550원 부근에서 1,400원에서 마지노선 놓고 1,550원 위쪽 여기서 지금 반등을 노려보고 있다. 1,400원이 깨지면 모르겠는데요. 훅 거래량 실어서 훅 깨진다 그러면은 손절도 생각해 봐야겠죠. 뭐 손실 금액이 얼마든지 매도했다가 좋으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매도했다 다시 사면 되잖아요. M님 같은 경우는 보셨을 거예요. 제가 네이처셀 같은 경우 뭐 종목이 엄청 밀리지 않았어요. 잠깐 갔다 올게요. 교육하면서 이 부분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이처셀 같은 경우 엄청 많이 밀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근데 제가 5% 밀리면은 일단 한번 잘랐다 가세요라고 했는데 5%딱 터치하고 왔습니다. 터치하고 왔고 근데 뭐 그때 뭐 터치 정도는 하고 이제 종가가 아니라 장중에 한 거니까 그 정도는 버티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고 했죠. 오늘 그래서 상승이 잘 나와서 오히려 플러스권에서 잘 정리가 됐겠죠. 그리고 오늘 신규 매수하신 분은 어저께 매도한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매도를 했는데 오늘 좋으면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에서 손절을 했다고 해도 오늘 7% 이상 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매도를 하세요. 본전 심리? 이건 나한테 본전이지 세력한테 본전이 아니에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현실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종목을 드리블하는 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종목을 맞추면 안 돼요. 내가 종목에 맞춰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표 하나 쳐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목을 내 매수가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나를 종목에 맞춰야 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뭐 TV에서 뭐 라이언 투자자, 강인한 투자자라고 하는데 라이언이건 타이거건 드래곤이건 그죠? 될 수 없다. 여러분이 정말로 뭐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아니라 워렌 버핏 정도 되지 않는 이상 못 이겨요.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모르겠네요.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평범한 개인 투자하면 못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모기처럼 살아야 한다. 매매는 인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매매는 모기처럼 살아야 한다. 세력이 움직일 때 살짝 올라타라. 최고점 노리지 말고 잘 피 빨아먹고 도망가라. 모기 투자자가 되어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감정을 너무 넣거나 그러지 말고 모기 투자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은. 그래야지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세력이 움직일 때 올라타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동양철관으로 돌아갈게요. 이걸 설명하려고 다녀온 거예요. 이게 1,4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1,4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했다 가는 게 나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지켜주고 있으니까 대북주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바이오도 그렇고 대북주도 그렇고 솔직히 답은 없어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마이크를 때려버렸네. 그냥. 자 대북주 남북 경협주라고 할게요. 똑같은 말인데 남북 경협주나 바이오, 제약 바이오 다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다. 다른 뭐 경기인가주, 시크릿클럽 쪽이나 이런 쪽은 다 실적이나 이런 게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주들도 미래 기대감은 있지만 어느 정도 처음에 시작할 때 테마 빼고는 뒤에는 실적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기대감으로도 가능한 쪽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2015년에 한미약품의 대박이죠. 대박 사건이죠 이건. 한미약품이 라이선스 아웃 했다고 다른 종목들 주르륵 따라가요. 기대감인 거예요. 제가 했으니까 신약 개발하는 이 업체도 가능성이 있겠지. 결론적으로 안 나온 업체들 다 미끄러졌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안 나온 친구들은 다 미끄러졌죠. 가능성 있는 종목들. 그래서 그 다음에 2016년 2017년이죠. 2016년이고 2017년에는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는 기대감도 있지만 실적이 된다. 이래서 올라가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서 2019년 이때는 지금 시작은 유한양행. 지금 이게 지금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이 이제 좀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분식회계 사건도 있고, 그렇죠. 셀트리온 쪽이 실적이 하향하고 있고, 뭐 허주마 소식이 나오면 또 잘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뭐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유한양행 이런 신약 개발 업체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 그럼 뭐야? 임상 3상 진행 중인 종목들이 괜찮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런 개념이에요. 근데 임상 3상 진행 중인 종목들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뭐 라이선스 아웃이 땅땅 터진 거 아닌 업체들 많잖아요.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 이게 다 기대감인 거야. 이게 다 기대감인 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게 기대감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올 것 같아. 뭔가 대박이 터질 것 같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신라젠, 바이로메드, 뭐 HLB, 뭐 등등등등 많잖아요. 네. 그냥 코스닥 상위 종목 그냥 부른 거예요. 이 종목들이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시는 종목이고 실질적으로도 임상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은 맞으니까 뭐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능성은 있다. 이런 기대감. 남북경협주 똑같다. 뭐 북미 정상회담 내년으로 미뤄졌죠. 근데 어쨌든 한번 만났잖아요, 봄에. 미뤄지고 뭐 자꾸 뭐 이렇게 고위급 회담 취소되고 협상의 진전이 없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언젠간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들고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면 이게 지금 뭐 동양철관 실적 보고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바이오주 실적 보고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좋아지겠다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양철관 실적 요거 보고 들어가신 거 아니잖아요. 적자폭이 축소되네. 이거 사봐야겠다 이런 개념 아니시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신 것도 남북주라고 했고, 네. 그러면은 경협주니까 당연히 요건 좀 기다려 봐야겠죠. 반등이 나오려면 요 21선은 좀 커트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2,000원 위쪽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2,000원 위쪽에서 한번 걸릴 수 있는데 이거를 넘어가 줘야 돼요. 일단 요 갭 떨어진 거 갭은 메꿔야 되고, 뭐 메꿔질 갭이니까 메꾸면 되고, 2,000원 위쪽에서 이 21선을 아마 맞고 이렇게
밀릴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가 돼 있으니까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안착을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은 적어도 돌파를 해서 이쪽을 안착하면은 좀 가능성이 좀 보이겠다. 이제 상황에서 그러면은 가능성이 좀 보이겠다. 요거 20주선이죠. 그래서 지금 수렴되는 과정, 힘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도양철과는. 근데 이슈 한번 빵 터지면 이거 넘어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니잖아요. 상한가 한 방이면 되는데 뭐. 그래서 가스관 쪽 같은 경우 이거는 러시아랑 좀 얘기가 많이 와야 돼요. 근데 러시아 쪽이랑은 러시아랑은 서로 원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북한이랑만 잘 해결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기다려야지 뭐. 대신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높은 가격에서 좀 사지 좀 마세요. 그리고 좀 많이 한 번에 많이 사지 좀 마세요. 이거를 막 5% 정도 샀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 좋네요. 5%더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볼 텐데 20% 들고 있으면 더 사라고 할 수가 없어. 이 종목을. 코딱지만한 종목을 죄송합니다. 도양철관 주주분들 그리고 도양철관 관계자분들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 이런 큰 종목들 코스피 대형주들 보면은 작잖아요. 시총이 도양철관이. 기업의 기술력이 작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총이 작다는 겁니다. 기술력은 별개예요. 기술력 좋아도 시총 작은 종목 많으니까. 근데 시총이 작은 종목을 이렇게 한 번에 그냥 고점에서 20%씩 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사고 나면 느끼시죠? 근데 그거 다. 그리고 좀 내려올 때 아니다 싶으면 좀 매도를 하셔야지. 이거 계속 들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고점에서 매매할 때 고점 매매 시 손절 기준이 꼭 있어야 한다. 없으면 배우세요. 배워야지 뭐 어떻게 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매도하면서 태어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배워야지 모르는 거는. 배우시면 돼요. 배우시면.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대신 잘못했는데 그냥 괜찮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느끼시면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되겠구나. 느끼고 그걸 배우셔야 돼요. 느끼고 배우는 단계까지 하면은 본인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매매 기준을 만들면 성공. 그냥 똑같으면 실패. 이건 평생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돼요.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매면 실패합니다. 평생 실패합니다. 주식은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었다 싶었을 때 그때 배워도 충분하다.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 같은 거 해보면은 40, 50대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20대들 거의 없어요. 40, 50대 분들이 참 많으시고 30대 조금 있고 40, 50대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50대 분들이 연세가 적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적으신 건 아니고 한데 앞으로 이제 정년퇴직을 이제 조기 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배워야지. 왜냐면 앞으로 100세 시대라는데 못해도 그래요. 90살까지만 살아도 충분히 많이 사는 거잖아요. 물론 100세, 120세 살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이제. 그래서 장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내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으면은 뭐 자식들한테 빌붙어서 살기 싫잖아요. 부모님으로서. 부모로서 이제 그러기는 그거 좋아하시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까딱일 수 있어도 매매할 수 있다라는 뭐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재테크. 배우시면 돼요. 제가 12월이나 1월 정도에 아마 오프라인 강연을 저도 한번 하긴 할 텐데 그때도 오시는 분들 보면은 40, 50대 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때도 아마 오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일 많습니다. 제가 10년 보면서 느낀 게 40, 50대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실수를 하신 거 좋습니다. 그걸로 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성공으로 해서도 배우는 게 있고 실패해서도 배우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매도의 기준을 잡아야 돼. 제 거 영상 뒤에 돌아가서 보시면은 장중스팟 이 사이사이에 제가 강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강의 올려놓은 거. 강의 못 찾겠으면은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보셔도 돼요. 거기 강의 영상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는 법, 분할 매도하는 법, 뭐 이런 거, 뭐 수렴 패턴, 뭐 기술적인 거 많이는 안 올려놨는데 어느 정도는 그 우리 회원분들 보시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까 제가 수급 영상 올려놨는데 수급 보는 방법도 간단히 올려드렸고 하니까 공부를 하세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주식은 저는 항상 교육을 해드리는데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나한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잘해도 내가 기준이 없으면은 한번 잘못 따라가면은 계속 매매가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은 알아야 돼. 아, 이러면은 매도해야 되는구나. 아파도 매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더 아프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멍든 사과 하나 있는데 그거 같이 넣어놓으면 봉지에 같이 넣어놓으면은 그게 골마가지고 옆에 있는 사과에 다 옮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잘라내야 돼, 그런 건. 그리고 내가 사과를 샀는데 그게 멍들어 있어요. 그러면 잘라내고 먹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비싸고 고급 사과, 좀 비싼 사과를 사야죠. 그렇게 해서 사더라도 좋은 사과면은 그걸로 더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손절가를 아까 네이처셀처럼 손절을 한 다음에 요 가격보다 한 2% 3% 비싸더라도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사과니까. 멍든 사과는 버리고 좋은 사과니까. 좋아지는 주가는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계속 안 좋은 종목도 있죠. 이런 종목들도 있죠. 이거 한 9년 고생하셨죠, 다들. 이런 종목들도 있죠. 기업이 안 좋냐고요? 기업 좋아요. 포스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도 업황 때문에 이렇게 쭉 10년 동안 76만 5천원에서 15만 5천원까지 밀리잖아요. 9년 밀렸어요. 9년. 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을 때는 앞으로는 정리하시는 개념으로 하고, 다 이제 통영철관 정리해 드릴게요. 마무리. 제가 그 뼈 아픈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너무 뼈를 많이 때렸죠,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동양철관은 제 기준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버텼으니 뭐 손절이 사실 의미는 없어요. 네, 혹시나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동양철관은 하단을 1,400원 놓고 이탈 시 손절. 아시겠죠? 그리고 상단으로 올라가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000원 위쪽 2,050원 정도 보고 있는데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강하게 돌파하면 보유. 강하게 돌파한다는 거는요, 거래량이 이렇게 막 갑자기 확 튀는 거 있죠. 거래량 확 붙으면서 돌파하면은 그러면 보유해야지. 그러면서 이게 확 올라갔다 보유해야지. 그죠? 그리고 돌파하면 보유인데 여기서도 돌파한 자리 재이탈 시 매도. 재이탈 시 매도 이렇게 되는 거고, 돌파한 다음에 재이탈하면 매도하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은 저항 돌파를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들고 가시면 되고, 아마도 가다 보면은 제가 뭐 일단 꼬리 여기서 했는데 아마 요렇게 그으면은 조금 더 완만하게 길게 갈 것 같아요. 이건 세력들 마음이라서 이렇게 그으면은 조금 길게 가겠죠. 이렇게 그으면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북한 관련해서는 이슈가 또 뭐 꾸준히 나오니까 좋은 얘기도 나오고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돌파했다, 강하게 돌파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본전은 쉽진 않아요. 한 2,800원 부근. 그 다음에는 좀 길게 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는 2,050원, 2차는 2,800원.
이 정도만 해도 욕심 버리셔야 돼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세요. 한 종목이랑 결혼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해도 지금보다는 계좌가 훨씬 나아질 거 아니에요. 2,050원만 해도. 저라면 여기서 절반 매도.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깔끔하게 여기서 10%, 2,050원에서 10%, 2,800원에서 10% 이렇게 딱 해서 매도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것 같아요. 손절도 줄여서 하면은 그래도 나머지 80% 금액으로 수익을 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채워가면서 가시는 게 제 눈에는 좋아 보입니다. 물론 갑자기 뭐 이슈가 터져가지고 이게 뭐 연속 상한가 간다거나 하면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하단은 1,400원 이탈시 손절. 그리고 좋으면 재매수 하세요. 추후 좋아지면 재매수. 좋아지면은 1,400원 이탈한다고 회복하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차는 2,050원 절반 매도, 2차는 2,800원 절반 매도. 아, 속쓰리네. 좋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매수가가 높아서 제가 더 좋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대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도움 되시라고 제가 뼈는 많이 때려치면 뼈 때리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위에 많이 말씀드렸죠. 본전심리 말씀드리고 뭐 내 종목을 매수가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내 종목에다가 내 매수가를 내 종목에다 맞춰야 된다. 내 매수가는 세력이 중요하지 않다. 알겠죠? 우리는 강한 맹수가 될 수는 없고 모기처럼 살자. 이거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영상 보다 보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자, 제약바이오 경험주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거니까 뭐 다른 것보다는 그냥 기대감 있으면은 들고 가셔라. 저 같은 경우도 뭐 시멘트주랑 레미콘주랑 이런 거 급락 있을 때마다 좀씩 사모으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뭐 비료주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은 요 정도 해드릴게요. 지금 뼈를 많이 때려서 아프시겠지만 이 영상이 좀 기점이 돼가지고 앞으로 매도하는 법도 좀 배우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쪽은 항상 교육을 해드리니까 잘 모르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고, 아시겠죠? 그거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더 좋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점 안 깨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뭐 지지 부근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위안을 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님 잘 대응하시고 나머지 80% 가지고 이거 좀 손실 본 거 반토막 난 거 메꿔가지고 잘 수익 내서 원금 회복하시고 이제 수익 전환하시자고요. 앞으로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힘내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